내 시장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보는 시간입니다. 각 종목별로 고스톱 투자 의견 드리고요. 또 앞으로 봐야 될 베스트 종목까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많이 뵙네요. 네, 뭐 하루 건너서 또 뵙네요.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 거는 일단 시장에 있어서 아직도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어제강했던 테마가 예를 들어 남북경협 테마가 오늘은 하락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의료 AI라던가 AI는 여전히 강하고 누군가는 상승이 지속되고 누구는 계속 손바뀌듯이 바뀌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가 너무 돌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중심을 잡아볼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려 왔듯이 연준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기조를 확확 바꾸는 가벼운 집단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기준금리 인하 방향성을 결정하면 기본적으로 몇 년 정도는 진행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가느냐 쭉 진행이 되느냐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다라는 이제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매파적인 언급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눌림이 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또 인상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근데 제가 인상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인하 시간을 두고 계속 지속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가 또 될 것 같으니까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기준금리 인하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3단계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1단계 반도체, 그리고 2단계 제약바이오, 그리고 3단계 중후장대 경기민감 업종인데 사실 뭐 남북경협 이런 것도 다 인프라 쪽에 해당되는 중후장대 산업들입니다. 민감 업종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슈에 집중하다 보면 테마가 계속 바뀌는 것 같지만 큰 틀로 봤을 때는 그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하고 중후장대 경기민감 업종 쪽으로 좀 집중하면서 보시면 아마 흐름을 잘 타고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금리 인하는 계속된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 이제 스톱을 줬던 종목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약간 주춤하다라는 그런 변수들이 나오면서 멈췄다 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금리 인하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종목을 잘 선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10개 종목 중에서는 몇 개의 투자 의견이 적중했을지 보시죠. 고스톱 10개 종목 모두 다 전망을 맞춰주셨습니다. 100%의 높은 적중률로 오늘도 한번 10개 종목 노려보도록 하죠. 바로 인기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는 10개 종목들입니다. 반도체와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경영권 분쟁, 의료 AI 등이 있는데요. 종목으로 바꿔볼까요? 시장에서 많이 검색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뒤를 이어서 DS단석과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오늘의 수상한 종목은 DS단석으로 볼게요. 그 권리락 효과 때문에 올랐다가 어제장은 또 그 효과가 사라지면서 내렸다가 오늘은 또 올랐다가 네. 정말 변동이 큰 종목인데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기준점을 뭘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투자자분들이 이 정도 난이도가 높은 종목은 네. 가급적이면 좀 투자를 안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오늘 DS단석 이제 그 의견을 드렸습니다. 일단 DS단석이라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난이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분들이 다른 종목들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SAF라고 얘기하죠. 지속가능 항공유. 이게 이제 원료 공급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많이 또 뛰기도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사업성이라든지 섹터가 앞으로도 좋을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친환경 에너지보다는 이 전통 에너지들을 좀 중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DS단석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에너지 중에서도 상당히 좀 우리가 시장 확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폐식용유라든지 이러한 식물성 연료들을 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서는 친환경 모멘텀 에너지를 본다라고 했을 때 DS단석이 훨씬 더 좀 모멘텀이 강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차트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말아올리는 자리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예상이 돼서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DS단석 그 의견이긴 한데 이렇게 난도 어려운 종목 개인 투자자분들 웬만하면 네. 들어가지 마셔라라는 조언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볼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6.8%가량의 강세를 보여줬어요. 코스피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키운 종목들이 다 코스피로 이전하고 있어요. 맞아요. 에코프로비엠 코스피로 이전한다면은 뭐가 좋아질까요? 일단 우리가 과거에 그랬던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이제 코스닥에서 시총이 뭐 거의 최상단으로 올라가면서 이전 상장했던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카카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정도부터 이제 TV 방송 많이 거기서 이제 카카오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의 삼성전자다 말씀드렸는데 오. 코스피로 이전해 버려가지고 네. 코스닥의 삼성전자라는 이제 호칭을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결과적으로 스톱 의견을 드리기는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이전 상장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으로 보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업황이 조금 그 후파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톱 의견을 드렸을 뿐 이 재료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2월 정도에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올랐다 떨어졌다 부침이야 있었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한 이후에 한번 모멘텀이 왔을 때 시원하게 올라갔던 걸 고려해 보면 에코프로 BM 역시도 이번에 이전 상장 이슈를 통해 추후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췄다 갑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좀 흐름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다음 사이클 파동을 노리는 게 좀 더 전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 이전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주가는 반응을 해줬지만 이것이 계속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를 꾸준하게 상승시키기에는 조금은 힘이 달릴 수 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일은 스톱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은 이엔셀이에요. 오늘 17.33%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업이잖아요. 네. 오늘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키워드가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그 세포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네. 저는 역시나 큰 틀로 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기 금리 때문에. 인하? 네, 맞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했고 미국에서도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염두에 둘 만한 게 물가가 지금 뭐 울퉁불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연준에서. 그래서 조금씩 튈 수는 있지만 목표한 2%를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내놓았고요. 역시 그 기저에는 저유가 그리고 이 구리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경기를 아직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글로벌적으로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도 진행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존에 부각받았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말고 새롭게 이제 부상하는 종목들이 또 2차 파동에서 올라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이제 ES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DMO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 수혜를 받을 것이다.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 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CMO 단에서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CMO로는 국내 1위거든요. 6년 연속 수주 1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인 만큼 ENCL 자체도 이제 수급이 순환매 돌면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이 역시도 좀 난이도가 높기는 하다라는 점. 다만 ENCL은 지금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흐름이 긍정적으로 바뀔 거를 기대해 봤을 때 저는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엔셀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잊고 있었던 고려아연이 다시 나왔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한미사이언스의 주총은 뭐 5대5 절반의 승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고려아연도 다시 또 그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전 고점으로 가기에는 정말 플러스 알파의 새로운 뉴스가 나와야만 하겠지만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고려아연도 이미 이 재료가 시장에서 반영이 된 지가 꽤 시간차가 지났어요. 그렇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많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내가 감내하고서라도 소액 정도로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막 뜨거운 상황일 때 하시는 게 괜찮은데 지금은 저는 그마저도 안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톱 의견을 드렸는데 뭐 다시 올라간 이유는 이번에 주총을 또 앞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내 매수가 이제 경쟁이 붙을 것이다. 이런 또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 또 한 번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 이 종목은 이제는 스톱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차 공격으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오늘장 반짝 움직였다고 동참하지는 말자. 네. 여기서는 스톱 의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볼게요.
오늘 장 루닛이 4.29%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의료 AI가 오늘 순장에는 좀 강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급등한 종목은 있었어요. 그런데 네. 루닛은 오늘 찰실한 매도 물량으로 봐야 되는 건지 잠깐 쉬어가는 그 단계일 뿐입니까? 저는 솔직히 이제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섹터 자체가 AI나 의료 AI 쪽도. 근데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 제가 스톱 의견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있고 우리가 이제 베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고위험을 좀 가지고 갈 만한가? 여기에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AI가 지금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흐름에는 결이 맞는데 좀 다른 종목이 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안정적이고. 그래서 루닛은 내가 고위험을 좀 감수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이 멕시코 최대 의료기관에 AI 솔루션 공급을 했습니다. 뭐 이슈도 계속 나올 거로 기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액을 조절해서 소액으로 본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이 소프트웨어 AI 단에서 무엇을 보는 게 좋겠는가? 제가 오늘 마지막에 종목을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중에 종목이 여기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닛의 경우에는 일단 가격적으로 상승이 오늘 어제까지 4거래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적은 물량이라면 충분히 뭐 트레이딩으로 가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스톱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다. 좀 조심하자. 보수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대안주도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떨지 보시죠. 고스톱. 스톱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고려아연, 루닛 스톱입니다. 알테오젠 금리 인하했는데 왜 스톱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는 먼저 가는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은 연준의 스탠스는 이제 어느 정도 맞춰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네. 근데 다만 타이밍상 아직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소액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진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액으로만 진입을 해보자.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인지요? 오늘 베스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요. 네. 그럼 아까 의료 AI에서 루닛을 대안할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게 네이버입니까? 솔직히 의료 AI는 아니고요. 그냥 AI란 테마 안에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AI 쪽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좀 더 굵직한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AI 모멘텀으로 봤고요. AI 모멘텀에서 봤을 때 하드웨어, AI 반도체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 갑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도 스마트폰 반도체가 가고 그 다음 스마트폰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갔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상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소프트웨어, 우리가 한국의 구글로 불리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카카오와 좀 비교되면서 분할 이슈도 없었기 때문에 수급을 상당히 많이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드디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3분기에 이제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AI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AI라는 기술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가 숙제로 많이 남아 있는데 네이버는 쇼핑과 이제 검색을 기반으로 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앞서 나가던 기업이죠. 그래서 수익화 모델 역시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무난하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 25만 원, 손절가는 17만 원을 1차적으로 잡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이버의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 가격은 17만 원으로 AI 소프트웨어가 지금 시장의 트렌드인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루닛의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라면은 네이버로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창대 대표 100%의 적중률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에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